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유신혜입니다. 어느덧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JLPT에 합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치셔야 되는지 오늘은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JLPT는 180점 만점이고요. N1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합격점입니다. N2는 90점, N3는 95점이 합격점입니다. 과목으로는 문자어휘와 문법이 있고요. 두 번째 독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청해를 치는 형태인데요. 각각 배점이 60점씩 들어가고요. 각 과목당 19점이 꽈락점으로서 한 과목이라도 꽈락 점수보다 낮아지면 합격이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어휘와 문법을 잘 쳐서 50점을 받고 독해는 잘 쳐서 60점을 받았는데 청해를 10점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점을 넘어서 N1 합격이 나와야 되지만 꽈락이 되어서 결국은 불합격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주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꽈락점을 넘기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있고요. 두 번째 수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은 2자루 정도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깎아서 가지고 가시고요. 샤프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하는데 샤프심이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연필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를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간식을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지식, 그러니까 문자어휘 또는 문법은 문제를 절대 2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N1 또는 N2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문자어휘 문법과 독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어휘나 문법에서 2번, 3번씩 문제를 읽게 되면 독해에 할애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자어휘나 문법은 냉정하게 말해서 한 번 읽고 찍으나 2번 읽고 찍으나 거의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학생들 시켜보면 거의 다 반타작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문자어휘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1, 2점으로 작지만 독해는 2점 또는 3점으로 배점이 큰 편이므로 독해에서 꽈락을 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를 풀기 시작하실 때 모르는 문제는 있어도 안 본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 끝까지 푸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문자어휘는 무조건 찍고 넘어가냐, 그럼 불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문자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고 모르면 크게 별표를 해두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게 일단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독해 끝까지 풀 시간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별표해둔 문제는 두 번째 마킹하면서 그때 눈으로 보면서 OMR 용지에 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고요. 제가 수십 번의 어학시험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니까 꼭 지켜서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킹은 한 페이지나 또는 2페이지 단위씩 마킹을 하시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킹을 한꺼번에 하시다 보면 반드시 마킹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킹을 하면서 풀면서 크게 별표하면서 넘어가는 문제는 그때는 비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番男の人と女の人が引っ越しの荷物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の後まず何を運びますか？ 듣기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인데요. 남자가 하는 일인지 여자가 하는 일인지가 사실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을 물을 때는 남자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남이라고 짧게 표시해 주셔도 좋고요. 여자가 하는 일을 물을 때는 여라고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일을 묻는 문제 중에서는 내일 할 일이나 아니면 오늘 밤에 할 일을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바로 할 일, 그래서 항상 바로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청해가 만만치가 않은 게 바로 할 일을 처음부터 정답을 주면 좋은데 반드시 헷갈리게 하면서 중간에 바로 할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답을 고르시면 정답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하실 때 한 문제를 놓치거나 아니면 한 문제의 정답이 너무 헷갈릴 때 이미 다음 문제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다음 문제도 그 다음 문제도 줄줄이 도미노처럼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생길 때는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다음 문제까지 계속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놓쳐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하고 쿨하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본어 교육을 전공했는데요. 어학을 전공한 학생들끼리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듣기 같은 경우가 은근히 더 벼락치기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꼭 벼락치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일주일 만에 실력이 오른다 이렇기보다는 너무 듣기는 지금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해서 3일 전, 4일 전부터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가시면 사실 시험장 가면 더 안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듣기에 자신이 있더라도 또는 듣기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mp3, 드라마, 뭐 좋아하는 브이로그라든지 뭐든지 많이 듣고 가시는 게 감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멘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 이해하고 풀면 좋겠지만 100% 이해하고 푸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입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0% 이해하고 풀어야겠지만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기가 죽지 말고 독해나 그런 것들을 풀어가다 보면 오히려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합격 통지까지 총 2달이 걸립니다. 12월 4일날 시험을 치시고 나면 1월 말이 되어서야 성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수험표에 자기 정답을 적어서 나와서 채점을 해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칙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이런 것들을 묵인하는 분위기지만 까다로운 감독분들은 뭐 수험표를 뺏는다든지 부정행위다라고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